시장에는 항상 새로운 테마가 또 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대선 테마라는 어마어마한 테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금융주들 같은 게 되게 애매하다고 봐요. 지금 미국에서는 금융주가 좀 좋죠. 일단은 오르기는 흐름이. 하지만 한국 금융주는 좀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왜냐면 중장기적으로 관심 가지고 좋을 만한 종목인데 제약바이오 섹터고요. 부광약품입니다. 부광약품인데. 부광약품.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그 주식하고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잖아요. 기계 매매를 하는 기계가 돼야 된다 이 얘기니까. 근데 우리 황 팀장님도 밤마다 주가 부양을 하고 있잖아요. 하이트 그죠, 사놓고. 하죠. 네. 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뭐 하이트 진로는 지금 저는 뭐 아직은 지금 보니까 한 여기 4만 원에서 사더라도 지금 한 10% 조금 넘게 빠진 정도거든요. 근데 뭐 그냥 대충 보더라도 그냥 이제 박스 하단이기도 하고 여기서 델타 변이가 앞으로 2주가 지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정상화되고 잡힌다라고 봤을 때 최근에 또 이제 긍정적인 기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치사율이 높진 않고 전염률은 높아지지만 치사율은 떨어지고 이러면서 점점 우리가 이제 영국이나 미국처럼 지금 유로 2020이나 윈블던 뭐 결승 이런 거 보면 다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같이 떠안고 살겠다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 접종률이 낮아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슬슬 가다 보면 뭐 최근에 하이트 진로 경쟁 이제 리포트들을 보면 뭐 변수들이 많이 있다, 경쟁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충분히 뭐 실적이 지금보다 좋아지는 일은 이거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늘어지더라도 지금 구간에 저는 보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되게 좋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팔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네. 저가 매수를 그렇죠. 분할 매수의 개념으로 더 사거나 그렇죠. 이런단 말이죠. 이런 게 대표적으로 많이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는 종목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종목은 손절을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타기 혹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가? 이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사실 시장의 색깔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경기 민감주 싹 잊혀졌죠. 그리고 금융주들 특히 뭐 이제 다음 질문이 금융주를 하실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금융주들 같은 게 되게 애매하다고 봐요. 지금 미국에서는 금융주가 좀 좋죠. 일단은 오르기는 흐름이. 하지만 한국 금융주는 좀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왜냐면 아예 혁신적인 카카오뱅크나 뭐 토스뱅크나 뭐 여러 가지 성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러려면 이제 관련 주식들 사면 또 되는 거고 근데 금융주를 배당주로 접근하자니 더 고배당인 종목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같은 거는 좀 약간 시장의 색깔이 되게 흐리죠. 이런 것들은 뭔가 흔히 하는 말로 섹시한 종목이 아니에요. 뭐 사고 싶다 이 종목이 아닌 거죠. 아예 가격 멜트가 훅 떨어져서 뭐 KB금융을 보면 이거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많이 저 진짜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처음 보는데 이거는 좀 가격 멜트가 좀 발생을 했었네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반등 나오면 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이거 보시면 이건 음봉 거래량들이 톡톡 나왔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굳이 내가 이걸 왜 덤벼? 이렇게 되는 거죠. 별로 좋지 않다. 네, 그렇죠. 다른 것도 많은데. 네. 굳이 뭐 이런 건 별로라는 거고. 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이제 2차전지 3사를 좀 보면 확실히 퓨어한 삼성 SDI가 가장 흐름이 좋았죠. 근데 LG화학이나 얘는 1% 떨어졌고 SK 이노베이션 작년에 같이 3사 배터리 관련 대형주 3사를 묶였던 종목들은 이제 완전히 삼성 SDI하고 이제 다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애들이 좀 흐리멍텅해진 거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쪽을 사느니 더 아예 화학 쪽을 지르려면 지금 오늘 보면 대환유화가 오늘 반등이 나왔네. 이런 것들이죠. 아예 가격 멜트가 발생을 해서 화학주로 접근할 거면 순수 화학을 사고 LG화학 대신에 순수 화학을 사고 아예 정유주를 할 거면 S오일을 사고. 근데 지금 오히려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식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구간에서는 작년에는 그게 되게 둘 다 좋으니까 좋은 걸로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시장이라는 심사위원이 이 둘은 너무 별로야. 시장에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야 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 쪽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죠. 특히 오늘 같은 장에서는 조금 소외감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러니까 손절을 할 것이냐 더 살 것이냐에 대한 관점은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주식이냐 아니면 횡보하고 있는 주식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그쵸. 수 있다. 네, 그쵸. 횡보하다가 떨어지면은 이건 팔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오히려 횡보하다가 떨어지면 횡보를 버텼으니까 저는 추가 매수를 되는 시장이고 오히려 지금 횡보를 하고 있으면 이게 내가 팔고 떨어질지 팔고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향성이 어디로 나올지. 그러면 그냥 저는 팔아도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팔고 나면 내가 그 종목에 함몰되어서 다른 종목이 안 보였을 건데 팔고 나면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에 대한 공부를 또 하게 되고 시장의 색이 보입니다. 시장의 방향이 보이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한 종목이 되게 재미없는 종목이 몰빵을 하고 있으면 맨날 그 종목만 조회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어떤 방향인지 어떤 종목에서 어떤 섹터가 주도주인지 하나도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이 사실 조금은 제 장이에요. 솔직히 1년에 한 석 달 정도 잘 맞습니다. 1년에 석 달? 석 달 정도는 화끈하게 매매합니다. 진짜로. 수익도 잘 나고 손님들 계좌 수익도 잘 나고. 근데 이제 대신에 잃을 때 좀 안 좋을 때 조금은 이제 리스크 관리 해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개별 종목 트레이딩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조금 이제 찍었던 종목들이 몇 개 종목들이 조금 이제 성과가 좀 좋았던 건데 작가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항상 벼랑 위에서 종목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이게 되게 쉽게 말씀드리지만 약간 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항상 두렵고 여기서 말하고 가서 이제 네, 그렇죠. 잘못 짜는 거예요. 기도하죠. 올라라. 우리 떠나고 기도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봤던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떨어진 그렇죠. 상태에서 네, 더 조정이 떨어지니까 받았죠. 네. 이거는 가격 메리트가 그렇죠. 있는 거니까 팔 그렇죠. 이유가 없다. 없다. 그렇죠. 버텼으면 그 기간을 버텼으면 네,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잘라냈으면 벌써 잘라냈었어야죠. 네. 지금 아까 이제 두 가지 섹터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섹터 이야기 해주셨는데 개별 종목으로 또 우리가 지켜볼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냥 개별 이슈로 지켜볼 만한 거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냥 말씀드릴게요. 사실 준비를 해왔고요. 대신에 단기간에 뭔가 액션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관심 가지고 좋을 만한 종목인데 제약바이오 섹터고요. 부광약품입니다. 부광약품인데. 부광약품. 네. 자, 보시면 최근에 오늘 이제 TK 케미칼도 SM 상선 이제 상장 이슈 때문에 장중에 좀 급등락이 좀 있었어요. 장중에 결국 음봉 나오긴 했지만 오늘 장중에 7%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SM 상선 상장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흐름이 좀 괜찮은 것 중에 지오소프트, 이거는 오아시스 마켓 상장, 이제 컬리나 투자했나 보죠? 네, 모회사입니다. 아. 네, 모회사. 네.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좀 튀었던 것 중에 한국 이제 토스뱅크 상장과 관련된 뭐 토스라던가 한국전자금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이것도 오늘은 이제 뭐 실적이라던가 카메라 이슈였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자회사 중에 퓨런티어라고 그 자회사 상장 이슈가 아직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같이 겸사겸사 좀 같이 있었던 건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부광약품입니다. 네, 부광약품인데 차트 보시면 이제 뭐 많이 수렴했네요. 이제 많이 수렴했고 주가도 뭐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번 대지세를 냈다가 이제 대지세를 냈던 기간만큼 충분히 쉬었죠. 쉬었고 이제 수급도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가 이제 하락의 브레이크를 거는 이제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접근을 했던 거고요. 좀 내용을 좀 파봤죠. 계속 흘려 보내다가 근데 지난주에 생각했던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식 기사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앞서 이제 밑밥이라고 해야 되나? 앞서 사례들을 보여드렸잖아요. TK 케미칼, 그다음에 지어소프트, 이월드, 하이비전 뭐냐면 다 상장사? 자회사 상장이잖아요. 부학약품이 예전에 30억 주고 콘테라 파마라고 하는 덴마크 회사를 하나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인수를 했고요. 이제 콘테라 파마는 보시면 2014년에 인수를 했고 그 파킨슨병 관련 이제 치료제입니다. 이 관련 내용 검색해 보시면 내용이 좀 많고요. 이제 영국에서 지난 이상 돌입했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얘가 안 됐다가 이제 한국거래소가 작년 2월에 덴마크 기업도 우리나라에 상장시킬 수 있다. 예, 이제 좀 이제 적격 가능 기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면서 규정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가 보면
연내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연내. 근데 이거를 얼마 주고 샀냐면 30억인가 주고 34억에 주고 샀어요. 근데 최근에 기술 평가를 받은 게 얼마? 2천억입니다. 네. 많이 올랐죠. 네. 그런데 지금은 8천억 이상 이제 보고 있는 거죠. 8천억 이상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게 대박이 날 수 있는 건데 이제 조금 가시권에 들어온 거죠. 가시권에 들어왔고 근데 이제 부강약품이 기사를 찾아보시면 옛날에 안트로전으로도 대박을 냈었어요. 1,600억 정도 벌었었어요. 기사 다 있습니다. 제가 띄워드리진 않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기사에서는 올해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거래소에 이렇게 상장시켜주세요라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이 밀려 있어요. 네, 그래서 상장 심사를 하려면 이제 심사 청구를 하고 D+45일 이내, 영업일 기준으로 45일 이내에 2달 반 이내에 이제 거래소에서 너는 상장할 수 있다라고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밀려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콘테나 파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안 되지만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독특적인 기술력을 가진 이게 얘네들가 가진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 관련해서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이걸 기술을 바탕으로 예외적으로 상장시켜 줄게. 기술 특례 상장이잖아요. 그러려면 기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한 3개월 넘게 걸려요. 근데 이제 시작이라는 거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 내일 기술평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7월이니까 10월 달 정도 되고요. 그러면 기술평가 바로 나와가지고 기술평가 합격하면 이제 재무제표 승인받아야 되는 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상장심사 예비 청구 들어가면 또 거기서 또 40일 또 걸려요. 그렇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올해 상장은 좀 어렵다. 기간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얘는 내년 상반기 정도 상장을 보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결정이죠. 그러면 얘가 본격적으로 상장 이슈를 보고 사는데 지금 구간은 쌀 때 상장이 통과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사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쌀 때 모으는 구간인 거고 나는 그거 올해 하반기 기다리는 거 너무 싫어. 좀 뭔가 가시권에 들어서 예를 들어서 차바이오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늘어지고 있는 게 이거거든. 차백신연구소도 지금 원래 발표가 했었어야 되는데 늘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 기다리는 시간 이거 지겹잖아요. 그렇죠. 네, 지겹잖아. 나 싫어. 그러면 좀 비싸게 사더라도 여기 올라갈 때쯤 상장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쯤 살래라고 하는 분들은 관심 종목에만 놓고 있다가 요런 거래량들 뭔가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있죠. 이렇게 이런 게 나올 때 사던가 아니면 또는 이렇게 뚝뚝 떨어질 때마다 낚시질을 해서 저가 매수해서 적금식으로 사던가 해서 이렇게 되면 나뉘겠죠. 절대 수익률이 이렇게 낚시질 밑에 깔아놓고 사다가 올라오면 절대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당연히. 대신에 이게 내년에 상장이 안 됐을 경우라던가 아니면 생각보다 좀 늘어지면 이제 상대 시간 가중 수익률은 되게 좀 낮아지겠죠. 네,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제 여기서 주가가 또 횡보하다가 상장이 어느 정도 가시권 돼서 좀 지금 한 2만 원이니까 한 2만 원 2천 원, 2만 3천 원 정도 올라와서 지금보다 10%, 20% 비싸게 사더라도 시세를 본격적으로 뽑아내는 모멘텀을 받아서 시세를 본격적으로 내는 구간에 사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때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는 쌀 때서 공부 좀 해보시고 싸게 사서 편하게 기다릴 것이냐 나는 100% 한번 먹어보겠다 또는 뭐 7, 80% 수익률 큰 거 먹어보겠다라는 거고 나는 지금 다른 거 핫한데 굳이 여기서 사가지고 길목지기 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은 관종에 놨다가 조금 이제 상장 탄력 받으면 그때 가서 하는 거죠.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 이슈도 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그 이슈 가지고 또 3분기나 4분기 정도에는 한번 또 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슈도 있고 주가는 빠져나고 빠졌다라고 봅니다. 근데 변수는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는 이제 부강약품 지금처럼 관종 이제 계속 관심 가지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황 팀장은 그 상승하는 시점에서 살 생각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성향은 그렇습니다. 굳이 지금 뭐 훨씬 더 핫하고 빨리빨리 수익 주는 종목들 수익이 기대되는 주는 종목이 아니라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많은데 기대되는 종목. 굳이 결과는 몰라도. 그렇죠. 근데 내가 트레이딩을 못 하고 좀 싸게 사서 좋은 기업들 좀 나중에 정말 수학의 기쁨을 누려보겠다는 종목으로는 되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 펀더멘탈은 어때요? 이거는 뭐 나쁘지 않죠. 코스피 200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또 결국은 또 제가 실적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네. 이제 조금 작년까지 20년까지 잘 벌다가 이제 올해 1분기 좀 안 좋았고 2분기 뭐 제약바이오 회사니까요. 뭐 이것보다는 얘네들이 하고 있는 치료제라던가 상장 기업 이게 아마 그 안트로젠 투자 이건 정확한 정보 아니니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일단은 이제 지금부터는 턴하는 걸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리포트도 별로 없고 의미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적이라던가 아니면 모멘텀으로 봤을 때 지금은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은 지켜보겠다. 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켜봅니다. 네. 네, 왜냐면 더 투자할 게 네. 좋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라고 네. 했잖아요. 이런 종목을 말씀드려야 제가 편할 것 같아요. 아니, 길게 편하게. 아니 근데 그 기대되는 종목도 얘기해 줘봐요. 이런 종목이요? 지금 ISC요. 이거 지난번에 네. 했잖아. 근데 저는 지금도 괜찮다 생각해요. 그래요? 네, 지금도. 지금 시점에서 지금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터졌는데도 양봉으로 나왔네. 네, 나오고 전고점도 아니고 뭔가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아서 이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되게 좋게 보는 회사가 TY 홀딩스가 있기는 한데요. TY? 네, 내용이 많이 올랐네. 처음 들어봤네. 이거 태영 그룹이에요. 태영 그룹. 아. 네, 태영 그룹이고 밑에 이제 SBS 가지고 있고, 예, 태영그룹. 골프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조인트 벤처로 해서 지금 수처리 회사 그 폐기물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엮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던 종목인데 지금 저도 깜짝 놀랐네요. 이거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는 제가 근데 지금 보시면 신고가 흐름 가지만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되게 좋아 보여요. 네, 내용을 저는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정리해서 네, 알려주시고. 자, 저도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종가까지 끝까지 밀어붙였었네요. 이거를. 네. 관심을 중간에 너무 딴데 네. 아니 그러고 보면 이게 아니라 정신은 딴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어떤 찍어놓은 종목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관심이 적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뭐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계속 봤었고요. 네. 요즘에 그러니까 종목들이 워낙에 순환이 빠르니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진짜 집에 가면 거의 녹초될 정도로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골이 아파요. 말을 많이 해서. 근데 이제 저도 정신을 요즘에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요즘에 솔직히 제 심정은 뭐냐면 월요일 출근하면 금요일 퇴근이에요. 제 정신적으로는 요즘에 계속 그렇습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그냥 시장이 빠르죠. 시장도 빠르고. 정신이 없이 빠르게 흘러가니까. 네, 저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러니 그냥 금요일 오후예요. 주린이들이 그 대응을 할 수 있겠네요. 요즘에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응하기 힘든 분들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지금 막 올라가는 종목들 되게 영원히 못 살 것 같고 그다음에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지금 되게 그런 기분이실 텐데 시장에는 항상 새로운 테마가 또 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대선 테마라는 어마어마한 테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단순한 테마로 봐야 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한국 시장의 특수한 상황이죠. 네, 내년에는 대선 테마를 안 하면 더 소외가 될 수 있는 시장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내년 가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댓글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 주신 게 카프로. 네. 그러니까 카프로를 사서 딱 반등했을 때 상승했을 때 판 분들은 참 웃으시는데 그렇죠. 네. 그때 늦게 사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들고 계속 있는 분들. 다시 뭐 조금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보다 조금 내려와 있는 가격이거든요. 5,000원 초반에 말씀드렸었으니까. 근데 더 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면 오늘 효성 첨단 소재도 흐름이 좋았고 다른 이제 전방 산업들이 좋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면 주가는 옆으로 계속 횡보하지만 거래량은 올라갈 때만 나왔고 최근 급락 나올 때 보시면 거래량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 이제 뭐 더 사든 아니면 더 기다렸던 분들이 이제 매도하는 시점을 이 케이스를 봤을 때 다시 한번 저렇게 뭐 5%대 반등 나오면 그때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뭐 계속 이런 저는 이거 카프로는 조금 길게 보시면서 그 안에서 급등이 나오면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또 샀다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지금 구간에서는 되게 저는 이것만 지금 가격만 놓고 보면 신규 입성으로는 굉장히 좀 편한 가격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거는 단기 어떤 테마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그러니까 내년에 황산공장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로 가면 인정을 언제쯤 제대로 해줄 건데
그 인정을 받으려면 뭔가 본업도 턴이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점차 이제 이야기가 좀 퍼져야 되는데, 지금 뭐 리포트도 아직은 안 나오고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은 소외주죠. 소외주인데 소외주에서 저 4월 달에 있는 거래량을 봤을 때는 이제 소외주에서 뭔가 이제 조금 인정을 받을 때가 좀 임박했으니까 말씀드렸던 거고, 운이 좋게 고자에서 반등이 좀 나왔지만 뭐 지금 가격은 뭐 지금 일주일 전이나 2주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거래량도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단기가 아니라 장기 테마로 얘기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패러다이 회사의 DNA가 바뀌는 거 동아기업이 딱 이런 케이스잖아요. 동아기업도 보면 또 길어지는데, 동아기업은 이거 바닥에서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동아기업도 목재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동아마루. 동아마루에서 이제 우리나라 전해질 1위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회사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카프로 똑같은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화학보다 목재가 더 재미없다라고 하긴 뭐 업황이 좋으니까 목재 사업들. 근데 이것도 목재 사업에서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바뀌는 거고, 카프로도 화학 회사에서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쉽게 보면 지금 변동이 엄청 쉬울 수 있지만 이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구간. 그렇지 않을까요? 이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하고요. 금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